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북 감청 첩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휴사선택에 활용했습니다. 정보의 정치화 모습입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군 무선통신 감청 기록과 주거 매선 영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NLL 이남의 해상표류 행적과 동선을 알고 싶고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다.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핑계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만약 국방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밝힌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정황, 북한군 지휘계통에 의한 사살 가능성은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첩보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한 것입니다. 통신 감청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야당은 이 첩보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를 공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생소한 군사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월북 정황을 파악한 근거인 SI 첩보는 스페셜 인텔리전스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특수정보죠.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용을 감청한 것입니다. 인간정보는 말 그대로 사람이 수집한 정보고요. 기술정보는 항공기,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과 영상, 신호정보는 통신정보, 전자정보, 레이저정보, 레이더정보 등이 있습니다. 역대 정보기관은 북한 통신만 감청한 게 아니고요. 국정원은 정치인, 기업인 등 국내 주요 인상을 감청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1999년 10월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현직 천용택 국정원장 사무실 전화통화까지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직 논리상 필요하면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감청한다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군 무선통신 감청은 국내 주요 인사 전화통화를 감청하는 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휴대폰 제조사는 감청하려는 쪽이 휴대폰 주파수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주파수가 변해버려서 휴대폰 감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휴대폰 주파수가 변조되는 공식을 알면 감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사용 무선 통신 체계는 휴대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군은 처음부터 적이 감청할 것을 상정하고 통신 중 주파수가 민간 휴대폰보다 훨씬 복잡하게 자주 바뀌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를 주파수 도약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이 통신할 때도 일상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약속된 음으로 교신합니다. 대북 감청부대는 24시간 북한 전역에서 무선 통신을 수집합니다. 북한군 전체 통신의 75%가량을 감청하며 하루 동안 녹음하는 북한군 감청 통신 분량이 1280시간 분량이라고 하네요. 감청부대의 컴퓨터가 북한 전역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파를 잡아 주파수를 연결하면 전문 요원들이 통신 내용을 검토해 시시콜콜한 내용은 버리고 알맹이 있는 내용을 찾아냅니다. 북한군 무선 통신 내용 중에 사격, 발포, 공격 같은 말이 들리면 집중해서 듣습니다. 감청부대가 수십 년 축적해온 노하우를 이용해 암호와 음호를 풀어 대화 내용을 복원합니다.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4일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군 상부에서 공무원 사살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며 우리 군 정보당국이 이를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 지시했는데 762가 북한군 762 소총탄을 말한다는 겁니다. 잡음이 심한 북한군 무선 통신 내용 중 762란 말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북한군 무기체계에 대해 이해가 없는 일반인은 들어도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조호영 원내대표는 762 첩보를 국방부로부터 비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주 원내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이 약속을 깨고 첩보를 공개하자 국방부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총격했을 정황, 불태웠을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들을 종합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첩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SI 특별 정보를 통해서 이 공무원이 북한 쪽으로 월북하려고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통지문에 보면 대한민국 암흑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자진 월북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암흑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한군의 공무원 죽음 훼손 여부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 군인들이 휘발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고 국방부가 확인했다며 북한군 전문보다 우리 국방부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월북 정황을 두고는 북한 전통문을 근거로 국방부를 비판하고 죽음 훼손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설명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펴니 당혹스럽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출처가 같은 대북 감청 첩보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취사 선택에 활용했습니다. 정보의 정치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정 공무원을 6시간 동안 지켜보며 방치하는 바람에 살해당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전역을 마치 CCTV 보듯 내 손바닥처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퍼지자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두고 양치질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 정보에 의한 정보 수집인데요. 인간 정보는 과장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을 신중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믿을 만한 정보였다면 양치질이 가능한 김정일 위원장 건강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며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은 북한의 소수에 불과하고 이 정보원을 사실상 노출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북한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국민들은 대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길 기대하지만 북한 같은 폐쇄 사회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보를 판단하는 데는 첩보와 분석 간의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2002년 2차 서해교전 직후 같은 사진을 두고 계획 도발 여부에 대한 국방부와 북한 감시부대의 분석이 엇갈린 적이 있습니다. 2차 서해교전 이튿날인 6월 30일 북한 해군 8연대 사령부를 이룩한 헬기 2대가 평양 근처 순환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에는 헬기 근처에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차량을 두고 국방부는 북한 해군 부상자 수송용으로 판단했고 북한 감시부대는 서해 현지에서 전투를 지휘한 북한군 고위층 수송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군 고위층 수송용이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투 결과를 보고하러 평양에 왔을 테고 2차 서해 교전은 김정일 위원장 지시에 의한 계획적 도발로 봐야 합니다. 당시 청와대와 군지휘부는 2차 서해 교전을 하급부대가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북 감청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허락 없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대북 감청부대는 5679 부대인데요. 주한미군 역시 별도의 대북 첩보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초 대북 감청부대는 미군이 주도해 만든 부대였고 현재는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미연합부대 성격이 강합니다. 감청부대는 영상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정보 해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청부대가 총격사망 공문이 발견된 북한 황해도 등산꽃 근처에서 나오는 특이한 북한 무선 통신 정보를 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잡음도 심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보사에서 그곳에 북한군 함정이 있다고 확인해주는 위성사진이나 정찰기 촬영사진을 제공해주면 해석의 돌파구가 생깁니다. 위성사진이나 정찰기 사진 중에는 미군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감청부대 분석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해군 작전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암호를 빨리 해독해냅니다. 첩보가 들어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모인 대북 첩보를 모아서 사후에 종합 판단의 정보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정보 자산에서 나온 첩보들, 위성사진, 정찰기 사진, 감청정보 등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정보를 제공한 미국 허락 없이 감청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군사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SI 첩보가 대북 감청으로 수집된 사실이 밝혀지면 북한이 교신 주파수와 암호체계를 바꿉니다. 암호체계 해석 방법 등 그동안 어렵게 파악한 각종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무거품이 됩니다. 감청부대가 이를 다시 파악하는 데는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북 정보는 깜깜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SI 첩보는 출처보호가 생명이고 군 당국이 감청 자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이유입니다. 숨진 공무원 유족이 대북 감청 첩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유족의 심정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 경험도 있는 데다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국민의힘이 대북 첩보를 분별 없이 공개하고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